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ESR 캔들스퀘어 관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ESR 캔들스퀘어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 자산 운용사죠. 특히 이제 물류센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자산 운용사로 유명하고, 이 회사의 이제 모회사 같은 경우에는 ESR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이고,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물류센터, 그리고 최근에 또 데이터 센터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물류센터라든지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뉴 이코노미 섹터에 대한 투자를 잘하는 그런 운용사로 유명을 한데요. 최근에 이제 보면 좀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이제 이 회사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라는 코너가 이제 어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일어나는 동향을 통해서 뭔가 시사점을 얻는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기도 한데, 또 그런 내용들, 글로벌 이제 대체 투자 시장,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살펴보면, 한국과 이렇게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들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ESR 캔들스퀘어, 정확히는 ESR 관련 소식은 한국 시장에도 향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ESR과 관련된 M&A 소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ARA 자산운용이라고 있는데, 이 ARA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ESR이 2021년 8월에 이제 인수한 회사고요. 그때 이제 인수한 배경을 보면, 원래 이제 ARA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계 운용사인데, 이 워거 핑커스가 몇 년 전에 투자를 했었고, 기업 공개 IPO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냥 방향을 선회해서 이렇게 이 ESR한테 매각을 한 사례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 당시에 이제 ARA 자산운용과 ESR의 이 주요 투자자가 또 워거 핑커스를 갖기도 했고, 또 현재도 ESR의 주요 투자자로 워거 핑커스가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떤 배경 때문에 이 ARA가 ESR한테 인수가 됐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올해 초에 3년 만에 다시 이제 ARA에서 일부 부분, 특히 사모펀드 부분을 매각한다고 이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RA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 부분이 일본계 회사인 스미토모와 그리고 이제 케네딕스 쪽에 이제 매각이 되게 됐고요. 이런 변화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ESR 관련 소식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우선 보면 이제 3월 달에 이제 스타우드 캐피탈이 ESR 지분의 10% 정도를 이제 인수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스타우드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ESR의 공동 CEO인 스튜어트 깁슨과 비상임 이사인 찰스 드 포르테스의 지분 10.657%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었고, 근데 그 이후에 불과 한 달 만에 지금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스타우드 캐피탈이 ESR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인수를 하겠다, 너희를 인수를 해서 홍콩 증시에서 상장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제 ESR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사실 이 스타우드 캐피탈이 이제 ESR 인수를 제안하기 이전에 현지에서 이제,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 보도로 ESR이 이 상장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검토는 했던 걸로 보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결국 이제 ESR이 주가가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차트에서 보다시피 5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 2021년 고점 대비해서 아주 크게 하락을 한 상태이고, 이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발 리스크를 꼽습니다.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미국계 자본들과 뿐만 아니라 유럽계 그리고 글로벌 자금들이 홍콩에 대한 투자를 되게 꺼려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ESR도 너무 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장 폐지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 또 ESR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3월 달에 스타우드 캐피탈이 10% 정도 지분을 인수한 거고요. 여기 더해가지고 아예 그냥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스타우드 캐피탈 입장에서 보면 이제 ESR 주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또 동시에 이 ESR 같은 경우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이제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플랫폼이기 때문에 스타우드 캐피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호주에도 투자를 확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고, 이런 맥락에서 또 스타우드 캐피탈이 ESR을 인수를 하게 되면 되게 한 번에 이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이 앞서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이 ESR을 인수 취지한 스타우드 캐피탈이 인수 취지하는 이 사례는 사실은 한국 시장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SR은 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뭐 일본, 한국, 호주, 싱가포르, 인도, 뉴질랜드 같은 이 아시아 태평양 시장 전역에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에도 ESR 캔달스케어를 통해서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ESR 캔달스케어는 이런 코어 펀드, 개발 펀드, 또 상장 니츠까지 여기다 최근에 이제 대출 플랫폼과 준비를 하고 있죠. 이 풀 사이클을 구축한 아주 경쟁력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스타우드 캐피탈의 익스포저가 되게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참고로 스타우드 캐피탈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한국 투자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물류센터 한 건 투자한 게 다인데, 2021년 말에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손을 잡고 마스터원 투자운용으로부터 이제 네파 물류센터를 인수한 사례가 있고, 또 최근에는 뭐 사실 서울 오피스 시장에서도 여러 이제 건들에서, 그러니까 뭐 스타우드 캐피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투자 활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ESR을 인수하게 되면 이제 아주 큰 이제 영향력을 갖게 되는 회사로 단숨에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스타우드 캐피탈의 행보와 ESR의 변화는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ESR 캔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모 시장에서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공모 상장 니츠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